지금 중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재난 대응은 보여주기식 행정과 실효성 없는 조치들로 인해 실제 피해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초기 대응의 실패와 재난 관리의 부재는 피해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둥팅호 제방 붕괴 사건은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초기 경고와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난 발생 후의 대응도 미흡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대응 과정에서 보여주기식 행정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직면한 엄청난 재난들이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악화시키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중국에서 또다시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토네이도가 발생하여 한반도에서 가까운 중국 산동성을 강타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2,800여 채의 건물이 무너졌고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토네이도의 거센 회오리 바람은 도시를 휩쓸었고 건물 지붕들이 하늘 위로 날아갔습니다. 초속 40m에 달하는 강풍의 철제 건물마저도 흔들리더니 결국 버티지 못하고 외벽부터 떨어져 나가며 붕괴되었습니다.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철제 자재들이 종이장처럼 휘날렸고 바로 앞의 창고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를 촬영하던 주민은 급히 철문을 닫고 바람에 맞섰습니다. 이 재난으로 8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건물 2,800여 채가 무너졌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는 지난 4월 남부 광동성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로 인해 5명의 주민이 숨진 이후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진 자연재해의 일환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재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인 둥팅호수에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5일 제방 아래쪽으로 물이 새기 시작하면서 주변 집들이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당국은 호수 바닥의 구멍을 막기 위해 트럭에 모래를 채워 물에 빠뜨리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전혀 없었고 제방 붕괴는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미터의 틈이 생기면서 물줄기가 형성되었고 복구 작업에 나선 당국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바지선에 모래를 잔뜩 실어 공중에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을 물에 빠뜨리는 작업도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붕괴 범위가 10m를 넘어서자 18번째 트럭 운전자는 트럭이 물에 빠지기 직전에 겨우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끝도 없이 동원된 트럭들은 쓸모없는 낭비로 보였습니다. 뒤늦게 모래가 아닌 커다란 돌을 이용해 복구하려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10m였던 붕괴 제방 길이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220m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1998년 양쯔강 대홍수 이후 최악의 재앙으로 인근 지역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인구 약 50만 명의 화룡현 가는 모든 도로가 통제되었고 도시와 마을은 수중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중국중앙TV에 따르면 당국은 인근 주민 약 6,000명을 대피시켰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물에 잠긴 마을을 배를 타고 돌아다니며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을 구하고 있는데요. 해외 순방 중이던 시진핑 국가주석은 사고 소식을 듣고 상황이 심각하다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지만 사람의 힘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국 안팎에서는 이번 홍수를 인재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방에 작은 틈이 생겼을 때 이를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약해진 집안 위로 무거운 트럭을 계속 지나가게 하면서 제방 붕괴 범위를 넓힌 결과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중국 웨이보에 게재된 복구 작업 영상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의 지적은 복구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바로 흩어질 모래와 강한 유속을 견디지 못할 빈 트럭으로는 방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고 실제로 중국은 제방 붕괴 범위가 커지자 헬기로 컨테이너를 물속으로 던졌습니다. 이 같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제방에 버려지는 트럭과 복구 작업에 투입된 굴삭기 등에는 모두 빨간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이를 두고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당국은 구조대원 2,100여 명과
배 160여 척, 모래와 자갈 약 5만 톤을 투입했지만 붉은 깃발을 내세우고 줄을 맞춰 구조 현장에 도착하거나 단체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들이 편집해 보도한 영상에는 하나같이 웅장하고 희망찬 음악이 배경에 깔렸고 인민해방군이 구조 작업에 열중하는 모습이 중점적으로 비춰졌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계속된 중국 남부의 홍수로 인해 지금까지 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아직까지 중국 정부는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재난은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순환 이상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결합되어 재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의 현 실태인데요. 서태평양에 축적된 막대한 수증기와 시베리아에서 밀려오는 상층 냉기가 충돌하여 대규모 물폭탄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미흡한 재방관리와 도시계획은 홍수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난 대응 역시 큰 문제입니다. 홍수가 발생한 이후에도 중국 당국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지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정부의 구호 활동은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년 등장한 샨샤댐이 또다시 도마 위에 등장했습니다. 샨샤댐의 경우 댐 건설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하중과 지질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전문가들은 샨샤댐이 심각한 재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샨샤댐의 수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샨샤댐은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소로 양쯔강의 홍수 조절을 위해 지어진 구조물이지만 이번 폭우로 인해 댐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샨샤댐의 붕괴 위험성은 수백만 명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정부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재난 상황은 군사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많은 군사시설이 피해를 입었으며 군대의 구호작전도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비상사태 발생 시 군사적 대응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홍수로 인해 남중국해와 같은 전략적 요충지에서의 군사적 존재감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중국은 주변국들과의 마찰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지 못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내 재난으로 인한 군사적 자원 배분의 한계는 중국의 해외 군사작전 수행 능력을 제한할 것은 자명한데요. 이러한 중국 정부의 미흡한 대처는 샨샤댐의 붕괴 위협까지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샨샤댐이 붕괴될 경우 중국은 군사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첫째, 홍수로 인해 중부와 동부 지역의 주요 군사기지와 시설이 침수되어 약 30% 이상의 군사 장비와 인프라가 손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고가의 무기 시스템과 탱크, 항공기 등의 손실을 초래하며 특히 잠수함 기지와 미사일 사일로가 위치한 후베이성과 허난성의 군사기지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병력의 이동과 배치가 어려워져 중국의 군사 대응 능력이 약 40% 이상 저하될 것입니다. 특히 홍수로 인해 주요 교통망인 철도와 도로가 붕괴되면 병력과 물자의 신속한 이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셋째, 샨샤댐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부족은 군사작전의 지속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샨샤댐이 생산하는 연간 87.41 테라와트아워의 전력 중 상당 부분이 군사시설에 공급되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면 군사작전의 약 25%가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불안과 내부 치안 문제로 인해 군사자원이 대규모 재난복구와 치안 유지에 투입되면서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난민 발생과 식량, 물 부족으로 인해 약 1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군사적 대비 태세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합니다. 마지막으로 샨샤댐 붕괴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 실추와 외교적 입지 약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인접 국가들은 중국의 재난 대응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것이며 이는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샨샤댐 붕괴는 중국의 군사력과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추된 중국의 이미지는 나비 효과가 되어 돌아올 것인데요. 가장 먼저 부각되는 것은 중국 경제적 타격입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재난만으로도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재난들은 끝날 줄 모르고
더 확장될 뿐만 아니라 매년 인재로 평가받는 홍수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 주요 산업단지들이 물에 잠기고 생산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의 농업 생산은 전면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중국 내 식량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수로 인한 인프라 파괴는 물류와 교통을 마비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내수 경제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중심지인 광동성과 상하이의 생산 차질은 전 세계 경제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타격을 회복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 지출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의 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홍수와 재난으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는 중국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재난에 대응할 만한 자금력과 인프라가 부족하여 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재난이 중국의 국방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주요 군사기지와 훈련소가 침수되면 병력의 이동과 배치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군사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 지출이 필요해지면서 불가피하게 군사 예산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은 지금 전례 없는 홍수와 산사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에서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폭우로 인해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는 수백 명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실종자를 남겼습니다. 도로와 다리가 붕괴되고 수많은 집들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홍수로 인해 주요 도시들의 인프라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으며 특히 둥팅호 주변의 제방 붕괴는 대규모 대피를 초래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지만 현지 당국의 대응은 부족했습니다. 구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